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즐기는 3JS에 대한 7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그림자입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이번 강좌의 실습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JS는 동적으로 그림자를 렌더링할 수 있는데요. 동적으로 그림자를 렌더링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림자를 위한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림자를 표현할 메시에 텍스처를 매핑하여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그림자를 지원하는, 즉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광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광원은 그림자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는 카메라를 내부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JS에서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광원은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폿 라이트입니다. 이 세 개의 광원에 대한 그림자를 실습을 통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은 광원에 대한 강좌에서 만든 코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바로 이 강좌에서 만든 코드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git 명령을 통해서 코드를 가져와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git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7.shadow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07.shadow라는 이 폴더로 이동하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하고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장면을 구성하는 모델 중에서 이 하얀색의 큰 반구를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로 변경하겠습니다. main.ts 파일에서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대신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코드이고요. 그리고 위치를 좀 더 위로 Y축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메쉬를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이동했습니다. 먼저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원을 디렉셔널 라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광원은 이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설정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광원은 HDRI 광원입니다. HDRI 광원에 대한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대신에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한 코드를 찾아서 다시 살립니다. 코드를 보시면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이렇게 광원이 비추는 타겟의 위치를 이 빨간색의 작은 구의 위치로 계속 추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광원에 대한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JS에서 그림자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객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는 렌더러, 라이트, 메쉬입니다. 렌더러 객체에는 보시는 것처럼 섀도우 맵을 활성화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광원에서는 그림자에 대한 텍스처를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다음 코드를 통해서 활성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메쉬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그림자와 관련된 속성을 이렇게 활성화해 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러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원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제 메쉬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요. 여기서 먼저 이 그라운드는 이 바닥에 해당되는 메쉬인데요. 다음처럼 그림자에 대한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를 이렇게 true로 지정한 이 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토러스 나트에 해당되는 이 빅 스피어에 대한 그림자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 빅 스피어는 자신의 표면에 그림자를 표현해야 하므로 이렇게 리시브 섀도우를 2로 설정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도 생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움직이는 빨간색 구에 해당되는 스몰 스피어인데요. 이 스몰 스피어에 대한 그림자 속성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8개의 토러스에 대한 그림자 코드를 입력합니다. 보시면 바닥이 너무 어두워서 그림자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광원의 밝기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이 값을 1이 아닌 5로 입력합니다. 그림자를 보면요. 그림자가 완전히 표현되지 않고 잘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렌더링 결과를 이렇게 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림자가 잘리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잘리고요. 또 여기서도 잘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잘리고 있고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원에 대한 그림자를 위한 카메라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림자를 지원하는 광원은 모두 이렇게 섀도우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이 섀도우 속성에는 다시 카메라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그림자에 대한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의 그림자를 위한 카메라는 오쏘그래픽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결과를 보면 카메라에 이 빨간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육면체 영역이 있는데요. 이 육면체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이 육면체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만 표현됩니다. 지금 그림자가 잘리는 이유는 그림자가 이 육면체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이 카메라의 육면체에 모두 포함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육면체를 지금보다 더 크게 해주거나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이 육면체의 위치가 너무나 메쉬와 가깝게 붙어 있는데요. 거리를 두고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원의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육면체와 이 메시들이 적절하게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카메라의 육면체 안에 메시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모두 제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그림자가 모두 카메라의 육면체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카메라의 육면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6개의 코드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에 대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니어, 파 속성이고요. 지금 코드를 통해서 지정된 이 값은 기본값입니다. 이 값을 조정해서 카메라의 육면체 영역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속성은 이전 카메라 강좌에서 설명해드린 이 오쏘 그래픽 카메라의 생성자의 인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의 육면체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서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탑 값과 이 바텀 값을 이렇게 줄이고요.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 값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니어 값과 파 값을 얘를 1로 하고 얘를 7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맞게 카메라에 이 직육면체 영역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리는 경우는 그림자가 카메라의 육면체 영역을 벗어날 때 잘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림자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그림자는 텍스처를 이용해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림자를 위한 텍스처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512 픽셀입니다. 이 크기를 더 크게 하면 그림자의 품질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이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크기를 더 늘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매우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자의 경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우 날카롭게 표현되지 않고 블러링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섀도우의 라디어스 값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의 라디어스 값은 기본값이 1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커질수록 블러링 효과가 강해집니다. 지나치게 값이 크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상하게 표현되므로 시각적으로 적당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를 위한 광원을 포인트 라이트로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광원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광원에 대한 그림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가 표현되는데요.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 빛이 사방으로 퍼지므로 그에 맞게 그림자가 적당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팟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위한 기존 광원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스팟 라이트에 대한 광원을 추가합니다. 그림자를 위한 속성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광원에 대한 그림자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와 스팟 라이트 모두 디렉셔널 라이트처럼 그림자 텍스처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팟 라이트에서 이렇게 그림자에 대한 텍스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512 by 512는 기본값이고 이 값을 이렇게 더 크게 지정하면 좀 더 선명한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의 라디어스 속성을 변경해서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블러링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1인데 이 값을 이렇게 변경해 보면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블러링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J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는 3D 모델 데이터를 불러와서 렌더링하고 3D 모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